한국방산이 기념비적 도약을 이뤘다. KF-21 보라매가 국산 엔진과 스텔스 기술로 주목받는다. 블록-I 양산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블록2와 3는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진화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다.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5,500파운드급 실증을 넘어 8,000파운드급 상용화가 임박했다.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화제다. 레이더 탐지를 무력화하며 F-35를 능가할 잠재력을 보여준다. 중국과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한국의 기술력이 동북아 군사 균형을 뒤바꿀 위협으로 떠올랐다. KF-21은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현한다. AI 기반 무인기 편대가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이 기사는 KF-21의 혁신을 분석한다. 국산 엔진, 스텔스, 글로벌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한국방산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빛난다. 이제 그 역사적 여정을 자세히 탐구해보자. KF-21 보라매는 한국의 자주국방 상징이다. 2015년 개발 착수 후 2022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블록-I은 공대공 임무에 최적화되었다. 2026년부터 공군의 40대가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블록2는 공대지와 공대함 능력을 강화한다. 내부 무장창과 극초음속 미사일 통합이 핵심 목표다. 블록3는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한다. 플라즈마 스텔스와 AI 기반 전투 시스템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도한다. 콤팩트 레인지 시험으로 스텔스 성능을 실증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은 0.1평방미터 이하다. F-35와 유사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 중국 환구15는 이를 쥐업기라 평가했다. 일본 마이니치는 담보 균형 붕괴를 우려하며 보도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한국방산의 기술적 자신감을 상징하는 하늘의 날개다. 국산 엔진 개발은 획기적이다.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2023년 실증 테스트를 완료했다.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설계가 성공적이다. 1,500도 이상 초고온을 견디는 첨단 합금 기술이 적용되었다. 8,000파운드급 엔진은 2025년 상용화된다. 무인기와 경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안정적 출력을 자랑한다. 엔진 수명은 2000시간에 달한다. F-16급 엔진에 근접하며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보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한다. 면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와 제조를 지원하며 시너지를 낸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합류했다.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항공기 엔진에 접목해 혁신을 이끈다. 15,000파운드급은 미래 목표다. 2037년 KF-21 블록3에 장착될 국산 엔진의 초석이다. 항공기 엔진은 70만 개 부품의 집합체다. 한국의 독자 개발은 세계 방산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스텔스 기술은 KF-21의 핵심이다. 기체 형상은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지그재그 설계로 완성되었다. 레이더 흡수제, 램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엔진 블레이드와 배기열 노출을 줄이는 구조가 채택되었다. 콤팩트 레인지 시험은 성공적이었다. 실전 환경에서 RCS를 측정하며 스텔스 효과를 입증했다.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주목받는다. 전자기파를 흡수해 레이더 신호를 무의미한 에너지로 변환한다. 아드는 2024년 세미 플라즈마 실증을 완료했다. 2030년 완전 플라즈마 스텔스 구현이 목표다. 메타물질 소재가 개발되었다. 초경량 구조로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며 기체 중량을 줄였다.
KF-21은 F-22 랩터를 참고했다. 그러나 독자적 설계로 F-35를 넘어설 잠재력을 보여준다. 블록 3는 완전 스텔스 전투기다. 내부 무장창과 매립형 센서로 6세대 기준을 충족할 전망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미래 전장의 핵심이다. KF-21은 무인기 가오리 X2와 편대 비행을 준비한다. AI 파일럿이 무인기를 제어한다. 정찰, 교란, 공격을 분담하며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복자형 KF-21, C 제4-6호기, 은 혁신적이다. 무인기 군집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로 설계되었다. 가오리 X2는 5,500파운드급 엔진을 탑재한다. 스텔스 성능으로 적 방공망을 은밀히 침투한다. 중국은 이 체계에 경악했다. J-20은 단독 작전 중심이라 유무인 통합에서 뒤처진다. 일본은 FX 개발에 속도를 내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KF-21의 유연성이 일본을 압도한다. 한국은 2026년 복합체계 시험을 시작한다. 2030년 실전 배치로 동부가 제공권을 장악한다. KF-21의 AI는 전투 데이터를 분석한다. 적의 이동을 예측하며 실시간 최적 전략을 제시한다. 중국의 반응은 충격과 우려로 가득하다. 황구 15는 KF-21을 현실적 군사 위협구로 규정했다. J-20은 스텔스와 속도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의 레이더와 사거리에서 열세다. KF-21의 탐지거리는 400km다. 1평방미터 미만 표적을 선명히 포착하며 중국의 짝퉁 레이더를 능가한다. 중국은 수적 우위를 내세운다. 1400대의 3, 4세대 전투기로 제1도련선을 방어한다. 그러나 질적 열세는 명확하다. KF-21 한 대가 J-16 다수를 제압할 가능성이 크다. 신하닷컴 밀리터리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국의 전자전과 무인기 통합이 중국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네티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전투기를 강하게 만든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 성공을 질투한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고객이 바-50과 KF-21로 돌아섰다. 일본은 안보 위기를 느낀다. 마이니치는 동해 패권이 흔들린다며 KF-21을 깊이 우려했다. F-15J는 노후화되었고 F-35A는 수량이 부족하다. KF-21의 가성비는 일본을 압박한다. 한국은 독도 상공에서 시험 비행한다. 일본은 이를 경공 침범투로 간주하며 외교적 항의를 준비한다. KF-21은 공대함 미사일로 이즈모함을 위협한다. 일본의 경항모 전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FX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 그러나 2035년 배치로 KF-21에 비해 뒤처진다. KF-21은 1억 달러 이하다. F-35의 절반 가격으로 동급 성능을 제공하며 시장을 장악한다. 일본 방위성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한국의 기술적 도약이 동북아 균형을 뒤흔든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단호하다. 독도는 우리 영토라며 KF-21의 작전 반경을 확대하며 주권을 과시한다. 국산 엔진의 전략적 가치는 막대하다. 미국산 엔진 의존은 유지비와 수리 지연을 초래한다. KF-21의 국산 엔진은 즉각 수급 가능하다. 전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핵심 경쟁력이다. 5,500파운드급 엔진은 안정적이다. 2025년 가오리 X2 실전 테스트로 성능을 입증한다. 8,000파운드급은 F-50급 출력이다.
경전투기와 무인기에 활용 가능한 다목적 엔진이다. 저바이패스 터보팬은 고속기동에 최적화되었다. 연비보다 폭발적 추력을 우선시하는 설계다. 한국은 2013년부터 기술을 축적했다. 2018년 소형 엔진 완성 후 압축비와 수명을 개선했다. 2030년만 5,000파운드급 개발이 목표다. KF-21 블록 3의 완전 국산화를 실현한다. 엔진 개발은 자주국방의 정점이다. 한국은 세계 6번째 전투기 엔진 보유국으로 도약한다. 스텔스 기술의 미래는 플라즈마다. 전자기파를 100% 흡수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혁신 기술이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2024년 세미플라즈마 스텔스 실증에 성공하며 주목받았다. 메타물질은 스텔스 도료의 단점을 보완한다. 유지비를 줄이며 레이더 흡수율을 극대화한다. KF-21 블록 2는 스텔스 도료를 강화한다. 2026년 양산으로 F-35급 스텔스를 구현한다. 블록 3는 플라즈마 스텔스를 도입한다. 2030년 완전한 유령 전투기로 전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고성능 레이더는 스텔스의 적이다. 그러나 플라즈마는 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탐지를 차단한다. 한국은 초정밀 공학과 반도체 기술을 융합했다. 스텔스 신소재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선도한다. KF-21은 유령 편대로 불린다. 중국의 방공망을 뚫고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능력이다. KF-21의 글로벌 영향은 막대하다. 폴란드는 F-50 수출 후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00대 계약을 협상한다. 중동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가 굳건해진다. 말레이시아는 F-50에 이어 관심을 보인다. KF-21은 동남아 수출의 핵심 전투기로 떠오른다. 영국은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배 시스템즈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F-35 시장 축소를 우려한다. 그러나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유지한다. 중국은 제공권 열세를 두려워한다. KF-21의 S 레이더와 미사일이 J-20을 압도한다. 러시아는 Su-57의 한계를 느낀다. 한국의 기술적 도약이 러시아 방산을 긴장시킨다. 한국은 2025년 방산 수출 20조 원을 돌파한다. KF-21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선봉이다. KF-21의 개발 속도는 경이롭다. 2015년 시작 후 10년 만에 4.5세대 전투기를 완성했다. 블록 3는 당초 계획에 없었다. 기술 진보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이 현실로 다가섰다. 국산 부품 비율은 65%를 초과한다. 레이더, 센서, 전자전 장비가 독자 개발로 완성되었다. 내부 무장창은 7억 원이 투입되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공대지 무장의 통합이 진행 중이다. KF-21은 T-50의 성공을 계승했다. 고등훈련기에서 전투기로의 도약은 한국 방산의 저력이다. 중국은 J-20의 우위를 주장한다. 그러나 결함과 정비 문제로 신뢰도가 떨어진 현실이다. 한국은 품질로 승부한다. F-50과 K9 자주포의 수출 성공이 KF-21의 신뢰를 뒷받침한다. KF-21은 자주국방의 결실이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 국가 안보를 지키는 방패다. 중국의 군사적 자신감은 흔들린다. 1400대 전투기는 물량만 많을 뿐 질적 한계가 드러났다. KF-21의 복자형은 무인기 지휘 플랫폼이다. 중국의 다니엘 전투기 전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동해에서의 열세를 우려한다. KF-21의 독도 상공 비행이 일본의 안보 전략을 뒤흔든다. 한국은 한미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국산 기술로 독립적 전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KF-21은 가격이 1억 달러 이하다. 유지비는 F-35의 3분의 1로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나다. 중국은 수출 시장을 잃는다. 파키스탄의 FC-1은 성능 저하로 F-50에 밀린 전례가 있다. 한국은 신뢰를 쌓는다.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가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다. KF-21은 동북아의 판도를 바꾼다. 한국의 기술력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한다.